욕이 너무 많아가지고 읽어드리기가 좀. 읽어주세요. 지금이다 님이 더 이상 자유당 입에서 무슨 도덕이니 윤리니 불법이니 같은 개지랄 떨지 마라. 구역질 나온다. 자유당 새끼들 보면 무슨 괴물들이 울부짖는 정글 같다. 제발 인간들이 정치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가능할까? 참 더럽고 지겹다. 저도 요즘 웃기고 뭐 가소롭다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는데 좀 지겹다는 느낌이 들어서 좀 스스로가 좀 섬찟해질 때가 있거든요. 이런 거에 피곤해지거나 지겹다고 느끼면 안 돼요. 끝까지 욕하고 대항하고 맞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네. 너무 피곤한 것 같아요. 이 이제 신경이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게 이야기하려니까. 근데 요새 원희철과 홍준표의 그 당대표를 두고 설전이 굉장히 재밌던데요. 둘 다 미친 새끼. 라고 야수님이 생각하시는 거죠? 아니요, 저 옆에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네. 누가 될 것 같으세요? 홍준표가 될 겁니다. 왜요? 홍준표가 제일 미쳤잖아요. 아 근데 그 지금 홍준표가 네. 그 바른당 입당 뭐라고 네. 그러죠? 바른당 입당 권유? 그 정병국 의원이 쓴 자서전에 이렇게 뭐 이렇게 바른당 입당 여부를 이렇게 타진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얘기 때문에 지금 예. 집중 성토를 당하고 홍준표도 진짜 재밌는 게 책에 쓴 사람을 고발을 하든지 뭐 나무래야지 그 책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라고 말한 원유철한테 뭐 고발하니만이. 근데 이게 정말 웃기네. 그 홍돌이 기자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거나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의 의견을 얘기를 할 때 이게 맞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저열한 단어를 빗대면서 강성으로 얘기를 해요. 아, 홍준표가요? 예, 홍준표가 그래 왔어요. 그리고 찔리는 구석이 있거나 이거는 아닌데 속으로 생각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말꼬리를 흘리면서 허허허 웃어요. 습관이에요, 그 사람. 그런데 기자들을 데려다 놓고 그 바른당 입당 그 네. 타진 그거 얘기를 하면서 말꼬리를 흘리고 웃더라고요. 기자들한테. 그래서 나 보고 그리고 화를 냈잖아요. 예.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사실이 아니면 이 사람 성격상 엄청 대들고 막 난리를 쳤을 텐데 화를 내고 사진도 안 찍고 나가버렸다는 걸 보면 이게 진짜인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기자들을 부르잖아요. 근데 홍준표 불과 몇 달 전, 한 2달 전만 하더라도 기자들을 부르면 구름같이들 몰려왔잖아요. 예. 근데 몇 명 안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홍준표가 물어봐요. 이게 다 온 거냐고. 야당하기 힘들죠. 홍준표가 됐으면 좋겠네요.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홍준표가 이번에 그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 내부에서는. 왜냐하면 바른당은 정말 그 자유한국당 애들이 보기에는 없어져야 될 적폐예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 적폐 세력으로 그런 타진을 했었다고 하면. 그리고 또 이제 트위터에서 봤던 재밌는 동영상 중에 하나가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를 같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예, 그렇죠. 거기에 이제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여자분 수석 우대변인이라고 유여해라는 사람이에요. 예. 야, 카리스마 쩔던데요, 막. 와, 맨발로 그냥 구두 벗고 막. 와, 대단해요. 예, 이게 제가 이게 스피커는 꺼놓고 그냥 그 그림만 봐서 그 뭐라고 씨부리는지는 못 들었는데. 잿더리 막 날아다니고 그래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빨간색 그 자켓을 입고 빨간 띠를 손목에 두르고 주먹질을 하면서 막 굉장히 뭔가 강렬한 메시지. 그러니까 자막으로 나온 건 우리는 전쟁에 진 게 아니라 전투에 졌다. 대선이라는 전투에 졌을 뿐이지 보수와 진보라는 그 전쟁에서 진 게 아니다. 이런 메시지로. 뭐야? 나 순간적으로 멋지다. 이런 말도 했어요. 여러분, 저는 지난 겨울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가슴에 한이 맺혀 울었습니다. 당원이 주인인 당이 되겠습니다. 이거 문맥이 안 맞아요. 이상해. 어쨌거나 나는 홍준표. 근데 이 양반이 류여야라는 사람이 좀 한 가지 얘기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정말 너무 웃겨요. 코미디야. 자기가 부산 문현동 산꼭대기 쥐나오는 아파트에 살 정도로 돈이 없어서 정치를 할 수 없었대요. 그러면서 한국당과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류여야 이 사람의 그 이력을 보니까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이고요. 우와. 국회 사무처 법제실 법제관을 지냈고요. 수원대학교 법학과 겸임 교수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쥐 나오는 데 살 정도로 찌어지게 가난한 스펙이 이 정도네요. 야, 독일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면 보통 재원은 아니네요. 그러죠. 와.
왜 얘네들은 진짜 한결같이 그쪽에 가는 애들은 다 이렇죠? 이거 뭔가 정상이 아닌 사람들인 것 같아요. 유여혜님 아니, 화이팅. 생긴 건 멀쩡해. 화이팅. 최고위원 선출 기원합니다. 저는 지난 겨울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정말 이건 아니야, 그걸 외치고 살았습니다. 답답해서 잠이 오지 않아서 가슴이 답답해서. 여자는 가만히 앉아 있거나, 여자는 조용히 앉아 있거나, 여자는 이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신발 벗고 뛸 것입니다. 구두 안 신습니다. 머리 필요 없습니다. 화장 필요 없습니다. 이유여해가 원더우먼이 되어서 자유 대한민국, 그리고 바로 여기 자유한국당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저에게 힘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한 목소리로 노래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수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보수입니다. 보수 맞지 않습니까? 저와 함께 노래 불러볼까요? 여러분, 저와 함께 노래 불러봅시다. 태극기 휘날리며 다 같이 아름다운 대한민국 나의 중국. 어쨌거나 그 기왕 그 또라이가 되려면 최고의 또라이가 되는 게 좋잖아요. 홈돌처럼.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홍준표가 상대표가 된다면 요 정도 급은 거느리고 가야. 최고위원 해줘야죠. 아니 이왕에 할 거면 1등 해야지.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그 자유한국당 오행시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네. 그게 돌연 종료를 했잖아요. 갑자기 했잖아요. 원래는 지금도 계속 달리고 있다는데. 그렇죠. 원래는 저 이벤트 자체가 29일이 그 마감 시였었는데요. 23일 날에 6월 23일에 자기들도 계속하면 안 되겠다. 안 되겠나 싶었었나 봐요. 알았겠죠. 강영란님의 트윗입니다. 자유한국당 오행시 최우수상 상품이 블루투스 이어폰이라는 게 오행시보다 웃긴다. 자동차는 못 줄 망정 김치 냉장고쯤은 걸어야지. 암튼 남 주는데 인생캉 것들이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아, 그게 블루투스 이어폰이 상품이었어요? 네. 이걸 우리 그 애청자님들이 아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은데 제가 1대1로 그 대화 나눈 제 지인들은 모르더라고요. 그냥 너무 즐거워가지고 하다가. 저도 몰랐어요. 예, 그래서 그 블루투스야 그러니까는 와 정말 너무 치사하다. 그거 진짜 뭐야? 코미디다. 돈도 많은 애들이. 아니, 블루투스 비싼 거 많아요. 왜 그러세요? 비싸봐요. 얼마나 비싸요? 나는 비싸도 100만 원은 안 하잖아요. 맞아. 그게 최소한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자기네 당의 상징하는 오행시를 져달라고 그래서 대상을 차지하면은요. 그 사람은 자유한국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정도 시켜줘야 되는 아니, 거예요. 그렇죠. 정당 보조금이 몇백억밖에 안 되는 당인데 좀 불쌍하게 좀 봐주세요. 아, 홍준표 돈 많잖아요. 지 사재 털어야지. 그런데 심지어 그래가지고 약속 지키라는 그 비판도 뭐 홈피에 굉장히 뭐 난리가 또 났었었고요. 근데 그 자유당 들어가면은 뭐 배너가 뜨고 그랬잖아요. 네. 그걸 여기저기 움직여서 눈에 보이지 않게 정말 치사하게 이게 정말 너무 코미디 같은 거예요. 저는 정말 혹시나 뭐 그럴까 해서 봤더니 정말 이게 찾기 어렵게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그 행동 자체가 아 역시 예상을 접지 않는 우리 자유당. 발람의 낙이 아산 필부님이 나는 문자 폭탄을 비판한다. 왜냐고? 자유한국당에게는 문자 폭탄이 아니라 문자 핵미사일을 쏴서라도 해산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문자 핵미사일, 와 진짜 좀 창의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폭탄이든 핵 미사일이든 보내는 사람이 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 그건 아시죠? 그러면은 내가 폭탄을 터쳐서 그 사람이 폭탄이라고 느낄 정도면은 1인이 최소 한 3,000개에서 한 10,000개 정도는 보내야지 그걸 폭탄이든지 핵 미사일이든지 느낄 거잖아요. 허락만 해준다면은 제가 직접 가서 빠따라도 때리고 싶은데 이것은 이제 허락이 안 돼 야수님의 있어가지고. 개인 그 의견입니다. 이게 걔네들은 자유한국당 애들은 문자 폭탄이라고 하는 문자 행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되면 이 논리를 들고 나올 거예요.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 문자 사드? 네, 문자 사드. 진짜. 문자를 문자로 막아. 그렇게 했잖아요. 이름 딱딱딱 보내가지고
민경욱. 네. 그 인천 연수고 연서울. 에이 진짜. 진짜 왜 이러냐. 그 최고의 문자가 있었죠 그때 민경욱한테 보냈던 거. 경우가 이 세상에선 누가 제일 예쁜이 문자를 딱 보낸 거예요. 답이 없어. 그러니까 빨리 말 안 해? 얼른 내 이름 얘기 안 하냐? 국민의당 때문에 이 자유한국당의 그 독보적인 면이 조금 희석되는 것 같아요. 밀려나가고 이걸, 있죠. 좀 이게 좋아해야 될지 안타까워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 안태호님이 자유한국당도 끔찍하긴 한데 국민의당도 그에 못지 않을 정도로 더 심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미친 짓을 저질렀군요. 너무 이렇게 점잖게 말씀하셔가지고 어디 가는 거예요, 이 대화가?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내 거야. 왜 그러세요? 제 캐릭터를 왜 야수님 가져가시려고 그러세요? 아니 논리는 그쪽에 사시고 알았어요. 어법은 이쪽이잖아. 남의 밥그릇을 넘보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유한국당님 계속 이 코미디 즐겨주세요.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네.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의 조상들이 그렇게 애국 집안이라면서요. 독립운동가 예, 집안. 근데 거기에다 대고 친일파 후손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는 그건 또 뭐예요? 그러게요. 아 정말. 사실 그 국회에 있는 그 자유당, 그 국민의당, 뭐 바른당 이 의원들 그룹에서 친일, 뭐 친재벌 이런 이력을 빼면 몇 명 안 남을걸요? 맞아요. 거의 맞아요. 없다고 봐야죠. 예. 하로기님이 국당은 아무리 봐도 자유당 이중대 같다. 국민의당 말하는 거죠. 대응 방식이나 안면 몰수급 변명을 봐도 그렇고 정치 스타일은 둘 다 5급수 폐기물 수준이고 근데 자유당은 개그라도 하는데 국당은 재미조차 없다. 하면서 이제 사진을 하나 더 붙여주신 게 그 김동철 원내대표가 정우택 원내대표한테 귀를 딱 기울이면서 서로 귓속말을 주고받는 그 사진을 딱 하면서 예, 뭔지 알아요. 네, 그러니까 하로기님은 국민의당에 촉구하고 계신 거예요. 기왕 족같이 할 거면 재밌게 해라. 아, 자유당은 재밌게 하지 않냐. 그러니까 자유당만큼 못 웃겨도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라. 네. 트로이님은 방통위원장 자리 내어놓으라고 미친 발광 중인 자유당. 방통위원장은 여당목 자유당 애들도 정치 조폭이라는 땡깡, 강압, 폭거 할 줄 아는 게 딱 그거밖에 없네. 영화에서나 보던 건데 1970이라고 영화 보셨어요? 아니요. 강남 1970. 네. 강남 네. 1970. 거기 보면 정치 깡패들을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게 멋있게 잘생긴 배우들이 했죠. 이게 그 자유한국당 당대표 경선 3명 나왔잖아요. 한 명 누구죠? 신상진. 홍준표. 신상진. 뭐 이상한 사람 하나 있더라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또 웃기고 있어요. 평상시에 다르게 왜 문재인 대통령의 추경안에 대해서 네. 협조해야 된다는 그 공약들을 들고 나올까요? 제가 명정님 말씀 듣다가 신상진 씨가 했던 코멘트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신상진 씨가 우리 다 모를 정도로 인지도가 떨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인지도가 가장 떨어지는데 그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러니까 인지도가 가장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거예요. 야. 오. 아 그러니까 그 네. 우리 그 대선 네. 때 그 네. 그 언론 프레임 비슷한 거네요. 네, 확장 가능성. 네, 참, 그렇죠. 아 진짜 너무한다. 새롭네요. 개그다 새로운. 개그. 네. 그러니까 27일 저녁에 MBC에서 자유한국당 당대표 토론회가 있었어요. 이 홍준표는 이제 토론평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원유철은 동료를 협박하다니 청산해야 할 구태라고 말을 했고요. 신상진은 비전과 희망을 주지 못한 토론회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원유철이 얘기했던 것 중에 제가 이 사람 정말 이 선거가 끝나면 둘 중 하나는 정말 나가야 되지 않겠나. 원유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홍준표에게 지금은 세탁만 되고 탈수가 안 됐다고. 나중에 마른 걸레가 됐을 때 나오라고. 얼마나? 시인들이에요, 시인들. 막 던져요. 시인들이야. 야 대단하다. 공감이 되지? 예, 아직 탈수가 안 됐다. 아니 그래서 지금 그 얘네들이 당 대표들이 셋이 좀 이상해요. 약 먹은 것 같기도 하고 왜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 협조하겠다는 그런 공약들을 들고 나왔는지 이제 정신 궁금하네요. 차린 거죠. 자유한국당에 가야 할 길에 대해서는 아는 것 같아요. 아 협조해야 산다? 네. 그런가? 협조한다고 이렇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지방선거 때 어차피 이게 다 정기 개편까지 다 정리가 될 텐데
과연 그 지금 현재 한나라 당류당이죠. 한나라 당에서 흘러내려왔던 그 당에 있던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용서해줄까? 자기 내부의 그 최고위원들이나 당대표 했던 사람들을 얼마나 용서해줄까? 저는 그렇게 크게 안 보거든요. 아니, 사실 뭐 이번에 야당과 여당이 자유한국당 빼고 합의를 했잖아요. 국회 정상화. 예. 했는데 실제로 거기에서 의제에서는 추경이 빠져 있는데 예. 합의된 의제에서는 실제로는 지금 추경 심사를 준비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빼고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던지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라도 끼려면 그래서 거기다라도 끼려면 뭔가 메시지를 던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참 얘네들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구심점이 지금 완전히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직책이 당 대표든 최고위원이든 그게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이익이 됐든 정치적 이념이 됐든 무언가를 딱 중심점을 딱 잡고 끌어주는 어떤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정말 그야말로 단 한 명도 없거든요. 이 상황에서 70 넘은 서청원이 다시 등장할 거예요. 안 그러면 은퇴한 정몽준이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들 그 사람들이 무슨 리더십이 있겠어요? 자유한국당 대표 후보들의 마지막 토론회는 불참한 홍준표 후보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됐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한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자유한국당이 국민과 소통을 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홍준표 대선 후보까지 지내신 후보께서 오늘 참석을 안 하셔가지고 좀 대단히 아쉽습니다. 홍 후보는 모바일 투표가 시작되는 날 TV 토론을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어제 돌연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신상진, 원유철 후보는 홍 후보가 바른정당 입당을 타진했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압박했습니다. 정병국 의원이 쓴 책에 그게 사실이라면 홍준표 후보에게 굉장히 또 타격이 될 거예요. 저희 당의 당심에는. 아니다고 그냥 분명히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러한 태도가 국민들로부터 하여금 우리 자유한국당을 멀리하게 하는 이유다라고 생각합니다. 홍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상식 이하의 얘기라고 일축했습니다. 앞서 TV 토론에서도 허위 폭로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는데 오늘 토론 불참에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저런 후배하고 경선하는 게 내가 부끄럽습니다. 미치려면 이 정도는 돼야죠. 이호진님의 트윗입니다. 미쳐가는 사람들 이렇게 살고 싶을까요? 개종자는 남녀노소를 차별하지 않고 사회 곳곳에 기생하고 있습니다. 개종자가 멸군되지 않은 까닭은 인간의 탈을 뒤집어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걔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제 말이 이호진님은 세월호 가족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왜 이런 트윗을 올리셨면요. 정미홍님 기억나세요? 그럼요.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네. 그분이 그 더 코칭 그룹 대표입니다. 현재. 근데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며 여전히 법률상 대통령은 아직 박근혜라는 뭔 소리예요, 그건? 발언을 하였고 중앙일보에서 정치부에 기사가 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자신의 SNS를 통해 불법으로 만들어낸 탄핵도 아닌 대통령 파면은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엄격히 말하면 법률상 대통령은 아직 박근혜라며 멀쩡한 대통령이 집단 선동과 불법에 의해 끌려 내려오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는 돼야지 자유한국당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개또라이 같은. 아니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새누리당에서 제명되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헌재의 이정미 이하 8명 재판관들이 이미 민형사 고소를 당했다며 법적인 처벌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벌도 받아야 할 존재들이라고 또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분은 정말 무슨 그 철학이나 신념을 갖고 사는지에 참. 이 여자는 대표적인 관심종자죠. 그냥 자기 이름 인터넷에 정미홍이라고 이름 쳐서 뭔가 그 최신 결과물이 검색 결과가 나오면은 씩 한번 웃어주는 이제 그런 급이어서 뭐 딱 중요한 인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왜 굳이 오늘 제가 이거를 불러오는 거냐면요. 기사가 뜬 게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이 네, 미국 방문 가시는 날에 이 기사가 뜬 거였었어요. 근데 거기에 슬쩍 넣은 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무혈 쿠데타에 대해 일본과 미국의 언론들이 보도를 시작했다라는 주장도 하는 이게 그 트위터가 아니고 그 페이스북. 페북이겠죠. 그래가지고 정말 이 여자는 아무 생각 없이 이거 올린 것 같진 않습니다. 이게 중앙일보에서 뜬 거고 언론 플레이를 정말 즐기는 이들이 28일 그쯤 되면은 국민의당에서 굉장히 시끄러웠었고 많은 게 시끄러웠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 근데 이게 문정인 그 특보가 미국에서 그 사드 관련 발언했을 때 네.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완전 미친 듯이 물어뜯었잖아요. 이게 종북 발언이라고 이게 우리 그 뭐 안보를 위험하는 그 반미 발언이라고 해가지고 막 미친 듯이 물어뜯었었는데 그 기사가 우리나라를 뒤덮을 그때 전 세계 어느 언론에서도 그걸 이슈로 삼은 언론사는 없었어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와 일본의 극우 언론 몇 군데만 그 기사를 다뤘었거든요. 근데 그 시즌에 그러면은 그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그 국제적으로 크게 다뤘던 기사가 뭐냐? 고리 1호기 맞습니다. 중단 기사였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만큼 고리 1호기 중단을 그러니까 그 절차를 통해서 중단시킨 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다룬 한국 언론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너무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언론이 언론 플레이를 한다는 이 말 자체가 비정상적인 거지만, 네. 그러니까 정미용 같은 이런 그 여자가 언론에서 아직 거론되고 있다는 것도 언론 스스로가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여자의 발언을 자기들 지면에 실어주고 자기들 채널에다가 얹어준다는 것 자체를 진짜 이거는 그 찌라시를 통해서나 안 그러면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그러니까 공유를 통해서나 이렇게 유통될 거지 이 언론사가 이렇게 자기 채널로 실어줄 만한 그 발언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쪽팔린 거예요. 한국의 언론들 전체가. 맞아요. 전체적으로 뭔가 하향 평준화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이러는 건지 정말 이렇게 문재인이 싫으면 그냥 문재인을 욕하지 왜 우리나라 국민 전체를 부끄럽게 만드냐고. 부끄러움은 우리의 몫이요. 그럼 재밌는 트윗 몇 가지 읽고 오늘 시간 마치죠. 모범 시민. 방금 희랑님이 말씀하신 정미용 씨가 그 개소리 한 거 뒤진 거 있잖아요. 미치겠다. 그 해놓고 그 링크를 걸어놓고 거기에 붙인 짧은 코멘트가 이 여자가 믿는 법은 북한법인가? 북한법을 본 적이 없어서 어디서 찾아볼 수가 없네요. 그 자로님 아시죠? 네티즌 네. 수사대 자로 그분이 오랜만에 재밌는 걸 하나 제가 봤던 건 처음인데 처음으로 재밌는 트윗을 올리셨네요. 저도 자유한국당 오행시를 써봅니다. 자장면이나 짜장면이나 유산슬이나 류산슬이나 한나라나 새누리나 자유당이나 국가 망친 친일 독재 세력이 당명 바뀐다고 근본이 바뀌겠냐. 잘 쓰셨는데요? 예, 이거 저는 자장면이나 짜장면이나 이 부분에서 딱 느낌을 받았어요. 그 자장면이 표준어죠? 아니요,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사장 이제 그래서 우리는 주로 짜장면을 먹죠. 짜장면이 네. 맛있지. 짜파게티가 좋지 자파게티 이상하잖아요. 자장면이라고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중국 가면은 찌짱면. 아, 그래요? 근데 짜장면이 안 나와. 나와요 요즘은. 한국식 짜장면. 있어요 요즘은. 당차고 멋진 김키님의 트윗입니다. 철수 존나 좋겠다. 이거 제 말 아닙니다. 철수 존나 좋겠다. 전대미문의 대선 조작 게이트에 연루되어도 초심은 착했어 하며 빨아주는 애들 전만이네. 우리 문프는 초심이나 지음이나 착한데 까기만 한다 씨발놈들. 이렇게 올려놨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우연찮게 봤는데 솔 드레이크라는 분이 노컷뉴스에 이런 게 났었나 보네요. 자유한국당 청년문제 토론회에서 되게 시끄러웠답니다. 그게 페미니즘은 대남 적화 통일 계획 중 일부. 네, 그런 말 그렇게 발언들이 나왔어요. 페미니즘이 적화 통일 계획의 일부라니. 네. 완전 웃긴데요? 키드깽님의 트윗입니다. 국회에 이상한 그림 걸렸을 때는 언론들이 표창원 영입한 문재인이 문제라더니 안철수가 영입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안철수의 시련 흑흑흑 이러고들 있음. 우리 그 트위터계 전설이죠. 김빙상님입니다. 똘마니가 죄를 대신 덮었을 때도 법칙이 있지. 행동대장을 위해 죄를 대신 덮었으면 행동대장이 똘마니 뒤를 봐주고 두목의 죄를 덮었으면 두목이 뒤를 봐주제. 후보자를 위해서
일을 저질렀으면 후보자가 뒤를 봐주는 건 맞는데 모르게 할 리가 있나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트윗 효과 보기 여기. 품이었어요? 네. 이걸 우리 그 애청자님들이 아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은데 제가 1대1로 그 대화 나눈 제 지인들은 모르더라고요. 그냥 너무 즐거워가지고 하다가. 저도 몰랐어요. 예, 그래서 그 블루투스야. 그러니까는 아 정말 너무 치사하다. 그거 진짜 뭐야? 코미디다. 돈도 많은 애들이. 아니 블루투스 비싼 거 많아요. 왜 그러세요? 비싸봐요. 얼마나 비싸요? 나는 비싸도 100만 원은 안 하잖아요. 맞아. 그게 최소한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자기네 당의 상징 아닌 오행시를 져달라고 그래서 대상을 차지하면은요. 그 사람은 자유한국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정도는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당 보조금이 몇백억밖에 안 되는 당인데 좀 불쌍하게 좀 봐주세요. 아, 홍준표 돈 많잖아요. 지 사제 털어야지. 그런데 심지어 그래가지고 약속 지키라는 그 비판도 뭐 홈피에 굉장히 뭐 난리가 또 났었었고요. 근데 그 자유당 들어가면은 뭐 배너가 뜨고 그랬잖아요. 네. 그걸 여기저기 움직여서 눈에 보이지 않게 정말 치사하게 이게 정말 너무 코미디 같은 거예요. 저는 정말. 혹시나 뭐 그럴까 해가지고 봤더니 정말 이게 찾기 어렵게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그 행동 자체가 아 역시 예상을 접지 않는 우리 자유당. 발람의 낙이 아산 필부님이 나는 문자 폭탄을 비판한다. 왜냐고? 자유한국당에게는 문자 폭탄이 아니라 문자 핵미사일을 쏴서라도 해산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문자 핵미사일, 와 진짜 좀 창의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폭탄이든 핵미사일이든 보내는 사람이 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 그건 아시죠? 그러면은 내가 폭탄을 터쳐서 그 사람이 폭탄이라고 느낄 정도면은 1인이 최소한 3,000개에서 한 10,000개 정도는 보내야지 그걸 폭탄이든지 핵 미사일이든지 느낄 거잖아요. 활용만 해준다면은 제가 직접 자막으로 나온 건 우리는 전쟁에 진 게 아니라 전투에 졌다. 대선이라는 전투에 졌을 뿐이지 보수와 진보라는 그 전쟁에서 진 게 아니다. 이런 메시지로. 뭐야? 나 순간적으로 멋지다. 이런 말도 했어요. 여러분 저는 지난 겨울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가슴에 한이 맺혀 울었습니다. 당원이 주인인 당이 되겠습니다. 이거 문맥이 안 맞아요. 이상해. 어쨌거나 나는 홍준표. 근데 이 양반이 류여야라는 사람이 좀 한 가지 얘기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정말 너무 웃겨요. 코미디야. 자기가 부산 문현동 산꼭대기 쥐나오는 아파트에 살 정도로 돈이 없어서 정치를 할 수 없었대요. 그러면서 한국당과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류여야 이 사람의 그 이력을 보니까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이고요. 우와. 국회 사무처 법제실 법제관을 지냈고요. 수원대학교 법학과 겸임 교수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쥐 나오는 데 살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한 스펙이 이 정도네요. 야, 독일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면 보통 재원은 아니네요. 그러죠. 와. 왜 얘네들은 진짜 한결같이 그쪽에 가는 애들은 다 이렇죠? 이거 뭔가 정상이 아닌 사람들인 것 같아요. 류여혜님 아니, 화이팅. 생긴 건 멀쩡해. 화이팅. 최고위원 선출 기원합니다. 저는 지난 겨울 이건 아니야 정말 이건 아니야 그걸 외치고 살았습니다. 답답해서 잠이 오지 않아서 가슴이 답답해서 여자는 가만히 앉아있거나 여자는 조용히 앉아있거나 여자는 이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저 신발 벗고 뛸 것입니다. 구두 안 씻습니다. 머리 필요 없습니다. 화장 필요 없습니다. 이유여해가 홍준표가요? 예, 홍준표가 그래 왔어요. 그리고 찔리는 구석이 있거나 이거는 아닌데 속으로 생각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말꼬리를 흘리면서 허허허 웃어요. 습관이에요, 그 사람. 그런데 기자들을 데려다 놓고 그 바른당, 입당 그 네. 타진 그거 얘기를 하면서 말꼬리를 흘리고 웃더라고요. 기자들한테. 그래서 나 보고 그리고 화를 냈잖아요. 예.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사실이 아니면 이 사람 성격상 엄청 대들고 막 난리를 쳤을 텐데 화를 내고 사진도 안 찍고 나가버렸다는 걸 보면 이게 진짜인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기자들을 부르잖아요. 근데 홍준표 불과 몇 달 전, 한 2달 전만 하더라도 기자들을 부르면 구름같이들 몰려왔잖아요. 예. 근데 몇 명 안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홍준표가 물어봐요. 이게 다 온 거냐고. 야당하기 힘들죠. 홍준표가 됐으면 좋겠네요.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홍준표가 이번에 그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 내부에서는. 왜냐하면 바른당은 정말 그 자유한국당 애들이 보기에는 없어져야 될 적폐예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 적폐 세력으로 그런 타진을 했었다고 하면. 그리고 또 이제 트위터에서 봤던 재밌는 동영상 중에 하나가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를 같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예, 그렇죠. 거기에 이제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여자분 수석 우대변인이라고 류여해라는 사람이에요. 예. 야, 카리스마 쩔던데요, 막. 와, 맨발로 그냥 구두 벗고 막. 와, 대단해요. 예, 이게 스피커는 꺼놓고 그냥 그 그림만 봐서 뭐라고 씨부리는지는 못 들었는데. 잿더리 막 날아다니 그래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빨간색 그 자켓을 입고 빨간 띠를 손목에 두르고 주먹질을 하면서 막 굉장히 뭔가 강렬한 메시지. 그러니까 욕이 너무 많아가지고 읽어드리기가 좀. 읽어주세요. 지금이다 님이 더 이상 자유당 입에서 무슨 도덕이니 윤리니 불법이니 같은 개지랄 떨지 마라. 구역질 나온다. 자유당 새끼들 보면 무슨 괴물들이 울부짖는 정글 같다. 제발 인간들이 정치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가능할까? 참 더럽고 지겹다. 저도 요즘 웃기고 뭐 가소롭다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는데 좀 지겹다는 느낌이 들어서 좀 스스로가 좀 섬찟해질 때가 있거든요. 이런 거에 피곤해지거나 지겹다고 느끼면 안 돼요. 끝까지 욕하고 대항하고 맞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네. 너무 피곤한 것 같아요. 이제 신경이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려니까. 근데 요새 원유철과 홍준표의 그 당대표를 두고 설전이 굉장히 재밌던데요. 둘 다 미친 새끼. 라고 야수님이 생각하시는 거죠? 아니요, 저 옆에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네. 누가 될 것 같으세요? 홍준표가 될 겁니다. 왜요? 홍준표가 제일 미쳤잖아요. 아, 근데 그 지금 홍준표가 네. 그 바른당 입당 뭐라고 네. 그러죠? 바른당 입당 권유? 그 정병국 의원이 쓴 자서전에 뭐 이렇게 바른당 입당 여부를 이렇게 타진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얘기 때문에 지금 예. 집중 성토를 당하고 홍준표도 진짜 재밌는 게 책에 쓴 사람을 고발을 하든지 뭐 나무래야지 그 책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라고 말한 원유철한테 뭐 고발하니만이. 근데 이게 정말 웃기네. 그 홍돌이 기자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거나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의 의견을 얘기를 할 때 이게 맞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저열한 단어를 빗대면서 강성으로 얘기를 해요. 원더우먼이 되어서 자유 대한민국 그리고 바로 여기 자유한국당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저에게 힘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한 목소리로 노래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수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보수입니다. 보수 맞지 않습니까? 저와 함께 노래 불러볼까요? 여러분 저와 함께 노래 불러봅시다. 태극기 휘날리며 다 같이 아름다운 대한민국 나의 조국. 어쨌거나 그 기왕 그 또라이가 되려면 최고의 또라이가 되는 게 좋잖아요. 홍돌처럼.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홍준표가 상대표가 된다면 요 정도 급은 거느리고 가야. 최고위원 해줘야죠. 아니 이왕에 할 거면 1등 해야지.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그 자유한국당 오행시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네. 그게 돌연 종료를 했잖아요. 갑자기 했잖아요. 원래는 지금도 계속 달리고 있다는데. 그렇죠. 원래는 저 이벤트 자체가 29일이 그 마감 시였었는데요. 23일 날에 6월 23일에 자기들도 계속하면 안 되겠다. 안 되겠나 싶었었나 봐요. 알았겠죠. 강영란님의 트윗입니다. 자유한국당 오행시 최우수상 상품이 블루투스 이어폰이라는 게 오행시보다 웃긴다. 자동차는 못 줄 망정 김치 냉장고쯤은 걸어야지. 암튼 남 주는데 인생 칸 것들이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아, 그게 블루투스 이어폰이